안녕하세요, 김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본에서 바이크 개인 거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개인 판매자한테서 할리데이비슨의 883 모델을 이제 구매를 했고요. 일본에서는 옥션이라던가 메르칼리, 라쿠마 이런 데에서 많이 사시는데, 이제 글을 잘 읽어보시면은 판매자가 원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가 바이크를 폐차를 한 다음에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대로 타고 가가지고 타고 가거나 아니면 트럭에 실어 보낸 다음에 그 후에 명의 변경하고 이제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이 방법에는 보증금을 받아요. 명의 변경을 할 때까지 보통 이제 대형 바이크 같은 경우에 한 3만엔에서 5만엔 정도를 이렇게 받고 명의 변경을 해서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은 그때 이제 다시 환불을 해주는 이제 그런 식의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이용한 방법인데, 서류를 먼저 구매자한테 보내고요. 그 서류를 받아서 그 구매자가 유건국에 가가지고 명의 변경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판매자한테 인증을 해주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번호판을 들고 가서 바이크를 가지고 오는 거죠. 이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일본에서 바이크를 세 대를 팔았는데, 세 대 전부 다 모두 이제 보증금을 받고 나중에 사진 같은 걸로 확인을 하면은 그때 이제 보증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거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우편으로 받고 명의 변경 후에 바이크를 가지러 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차검증이에요. 차검을 하게 되면 받게 되는 차검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도증명서. 세 번째가 위임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책임보험증.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번호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제 사는 사람의 주민표, 그러니까 한국의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예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도장,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세금 납부서,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신청서예요.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유흥국에서 받아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뭔가 이제 준비물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근데 이 안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랑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후쿠오카 운輸국에서 확인을 확실하게 해봤거든요. 근데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필요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제출도 안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면은 다른 데에서는 원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래하실 때에는 반드시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왜냐면은 만약에 갔는데 서류가 없으면은 또 3, 4일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임장도 아직까지는 웬만하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이제 세금 납부서가 있는데, 이거는 유건국에서 해당 관할에 대행으로 해가지고 수수료를 내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판매자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는 차검증, 양도증명서, 책임보험증, 그 다음에 번호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증 같은 경우는 반드시 원본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사건이 있었는데, 일본에 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원본을 안 받았어요. 바이크를 구매해가지고 이제 그분이 책임보험 그 번호판에 붙이는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까지 새로운 번호판에 붙여주면서 그냥 타시라고, 이거 내가 한 거니까 타시라고 했거든요. 그때 뭣도 모를 때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에 책임보험증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전화를 했죠, 판매자한테. 저기요, 이거 좀 사고가 나가지고 보여줘야 되는데 책임보험증 받을 수 있을까요? 했더니 해지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무보험으로 된 거예요. 무보험.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그거 125cc짜리 책임보험 1년 2년 해가지고 한 몇천 엔 될 것 같은데,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거를 빼가가지고, 진짜 외국 가면은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서류들을 이제 준비 이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에 가서 주민표를 받으시면 돼요. 주민표는 본인만 나오는 걸로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도장은 인감 도장은 필요 없고 그냥 일반 도장 가져가시면 돼요. 목도장 같은 것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유군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시트를 컴퓨터에 이제 입력을 하는 이제 3장 정도가 있어요. 3장 정도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유군국에 가시면은 예시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시문 보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리고 좀 불안할 때는요, 공란으로 비워두고 그 직원한테 갖다 주면은 직원이 써줄 부분은 써줘요. 그러니까 제가 놓친 부분은 써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제가 꼭 써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그냥 서류 가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귀찮은 건 뭐냐면은 유군국이 되게 작거든요.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 되게 작아요. 작은데
그쪽은 유군국 사무실을요 8군데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8군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세금 확인 대행 수수료라든가 아니면 번호판 발급 수수료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납부를 하시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요 총 다 해서 1시간이 좀 안 걸렸어요. 되게 초보자가 하는데도 1시간이 안 걸렸으니까 빨리빨리 하시고 좀 잘 하시는 분들은 한 뭐 40분이면 끝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명의 변경을 하는데 총 들은 비용은 얼마냐면은 구청에서 주민표 떼는데 300엔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군국에서 세금 확인 대행료가 500엔, 그리고 넘버 플레이트 받는데 570엔 해가지고 총 1370엔 들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돈을 많이 절약했는지 이제 실제로 바이크 중고 판매업자 같은 거 이제 사이트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이제 중고 판매하는 이제 뭐 그런 가게가 바이코라든가 아니면 레드바른, 격파론 이제 이런 두 가지 큰 데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바이코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비용이 정비 비용이에요. 정비 비용이 있는데 지금 대형 바이크 기준으로 75,400엔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이게 무슨 정비를 해주는 거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납차를 위한 정비를 해주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길래, 그러면은 정비를 하다가 브레이크 패드라든가 아니면 타이어라든가 이런 마일리지 같은 게 없으면은 바꿔주는 거냐고 했더니 그건 또 비용을 또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육안으로 오일이 새나 안 새나, 뭐 브레이크가 잡히나 안 잡히나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참고로 바이크 1년 점검을 가도 일본에서 보통 4만엔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7만엔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비싼 거죠. 그래서 일단 개인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저 금액이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대행료가 28,600엔이에요. 한국 돈으로 28만 원인데 인지대가 또 2,000엔, 그리고 넘버대가 750엔이에요. 나머지는 바이크에 뭐 차검이 있냐 없냐 차이로 나눠지는데, 참고로 업체에 따라서는 바이크 세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차고비, 보관비 이런 것까지 받는 경우가 있어요. 바이크를 이제 보시는 눈이 있으시면은 굳이 업자한테 사지 마시고 아니면 딜러한테 사는 거 아니면, 딜러는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개인 거래를 하셔가지고 좀 귀찮지만 이런 수속 같은 거를 본인이 좀 직접 하시면은 최소한 7만엔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돈이면은 바이크 사셔가지고 초기 점검 받고 소모품 교환까지 어지간한 거는 다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바이크 명의 변경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드디어 이제 명의 변경에서 받은 번호판을 가지고 이제 미야자키라는 곳으로 바이크를 가지러 가요. 후쿠오카에서부터 한 거리가 27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버스를 타고 갔다가 뭐 올라오면서 뭐 관광도 좀 하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안 가본 데라 가지고 그냥 구경도 하고 바이크 감도 좀 익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올라올까 합니다. 그리고 자, 쇼웨이, 이거는 쇼웨이 EX0라는 모델이에요. 이번에 할리 제가 이때 가지고 있던 헬멧들이 뭐 Z7이라든가 J5는 팔았고요. 근데 너무 이제 색깔하고 안 어울려가지고 이번에 이제 EX0 모델을 샀는데, 물론 언박싱을 지금 바로 하면은 좋겠지만은 이 헬멧 같은 거는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 확실히 모르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제가 바이크를 가지고 올라오면서 한번 써보고 그리고 나서 좀 리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올라오면서 리뷰 영상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